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절이란 건 밤새 쓴 편지 같은 것이다. 분명 당시엔 온 마음을 다해서 써내려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들만 골라 쓴 편지였는데도 다음날 보면 볼이 확확 달아올라 찢어버리고 싶어지는 그 시절 나의 마음이, 나의 최선이 나중에 보니 그랬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니 그렇더라는 것이다. 어느 시기가 지나야만 우리는 과거의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나 있을 그땐 내가 정말 왜 그랬지 싶은 기억들. 그것은 곧 지금의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늦은 후회이고, 지금의 나에게 과거의 내가 저지른 과오를, 서투름을, 비겁함을 알아볼 눈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모처럼 떠난 여행길에 비가 옵니다. 이때 운이 없다고, 여행을 망쳤다는 마음으로 날씨를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필 그날 거기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그날 거기에 있게 된 것뿐이죠.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하루를 보낼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요. 이런 유연한 마음으로 기존의 고정관념과 일상의 고단함에 맞서고 고민하며 삶의 의미를 체득해가고 있는 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RH 코리아에서 펴낸 평일도 인생이니까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신지 씨가 일상 속에서 자신과 삶을 향해 던진 질문과 나름대로의 그 정리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삽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애만 썼을 뿐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이 실상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작가 또한 이러한 고민을 했네요. 열심을 덜어낸 자리에서 자주 물었다. 애매한 재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무난하고 야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괴로운 건 왜일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왜 자꾸 남의 삶이 부러워질까? 내가 나여도 정말 괜찮은 걸까? 질문이 너무 크거나 멀어 보일 때면 발밑을 본다. 오늘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일상을 잘 건너고 싶어서 여전히 연습 중이다. 무난한 재능으로도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주말만 기다리는 대신 평일의 고단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덜 애쓰고 더 만족하는 하루를 사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다. 여러분은 인생의 편도 티켓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머문 환자들의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전시, 있는 것은 아름답다에서 마주친 말이다. 어떤 열심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열심과 아닌 열심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이다. 무작정 열심히 살라는 말에 지치지만 다 괜찮다는 말에도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진짜 대답은 내가 찾아 스스로에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책에는 내 마음에 드는 인생, 평일도 인생이니까, 두 번 해도 좋을 것들, 잘 외로워지는 모습, 이렇게 네 파트에 35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문투는 다정하고 경쾌하지만 그 의미는 사려 깊고 단단합니다. 그럼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날 스트레스가 전화를 걸어온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 옷장에서 행복한 나와 불행한 나 중 하나를 골라 옷처럼 입고 나갈 수 있다면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오늘 하루의 나를 잘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분명히 오늘은 집에서 행복한 나를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왜 나는 매번 불행한 나와 함께 회사에 도착하는 걸까? 눈앞에서 떠나버린 버스나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물웅덩이를 밟으며 날린 물세례. 분명 빨아서 입었는데도 가슴팍에 남아있는 안주 얼룩. 내 기분을 다운시킬 요소는 세상에 차고 넘친다. 세상이 협조적인 날엔 뇌가 비협조적이다. 하루는 선택의 연속인데 인생에 짬짜면 같은 선택은 흔치 않아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란 늘 어렵고 하나를 선택하면 꼭 후회가 뒤따른다. 아이스라떼를 시키고 나면 그냥 아메리카노 먹을 걸 싶어지고 아까 회의에서 그런 말은 괜히 했나 싶어 혼자서 같은 장면을 자꾸 되감게 한다. 이러니 옷장에 행복한 나가 10벌 있으면 뭘 하나. 윤인숙 여사로 말할 것 같으면 걸어다니는 보살 같은 말을 하는 게 특기인데 어려서부터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는 어느 잠언집을 펼쳐도 나올 법한 말들이었다. 모든 일은 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건 마음의 문제다. 생각을 바꿔봐라. 그건 성장기의 청소년을 정말 복장 터지게 하는 소리였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 그리고 안다고 그대로 하면 내가 애가 아니라 어른이게? 물론 지금은 안다. 그건 어른도 어렵다는 걸. 한겨울에 집에 들어서며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하면 안 춥다 하면 안 추운 기라. 아니, 내가 춥다는데 힘들게 번 돈 왜 또 남한테 빌려줬냐고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주는 게 아니라 줬으면서 주기만 하면서. 그중 가장 히트는 스트레스에 대한 명언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의 버스에서 인숙 씨의 전화를 받았다. 딸, 어디? 버스. 인제 집에 가. 9시 넘었는데 인제 퇴근했나? 야근했어.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 저녁도 못 먹었어. 요새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 엄마야, 네 스트레스를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아니, 무슨 스트레스가 전화인가? 안 받을라 하면 안 받게. 역시 걱정해 주려고 전화해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만국 엄마들의 화법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병원 진찰실에 앉아 원인이 뭘까요?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새 스트레스 좀 받으셨죠? 라는 하나만한 답을 줄 때 갑자기 내 눈에만 보이는 인숙 씨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 말하는 것이다. 엄마야, 네 스트레스를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사내 카페에서 동료와 얘기를 하다 퇴근 시간에 자꾸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면 인숙 씨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엄마야, 네 스트레스를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이 타이밍에 웃음을 터뜨렸다가는 도무지 수습 불가겠다 싶을 정도로 자꾸만 등장하는 윤 여사, 램프의 요정. 그러니 이 모든 건 결국
마음의 문제다. 스트레스가 전화를 걸어오면 나는 그냥 안 받을란다. 70점짜리 재능. 막연히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관련된 활동이나 강의들을 기웃댈 때였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드라마 창작 수업에 들어갔을 땐 드라마 작가로 일하시던 교수님으로부터 너의 재능은 70점짜리라는 말을 들었다. 성실하게 쓰는 게 장점이니 평탄은 치겠지만 기막힌 작품을 써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요지의 말이었다. 서운하기보다 그동안 막연히 나를 답답하게 하던 뭔가의 정체를 알게 된 느낌이었다. 아, 그래서였구나. 꿈속에서 달리기를 할 때처럼 늘 제자리에서 헛돌던 기분이 든 게.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딱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니 딱히 말리진 않겠지만 한다고 그리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재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다. 지망하는 업계 선배로부터 너는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야 너의 재능은 70점짜리라는 말을 듣는 게 나은 일이니까. 졸업 후 2년여가 지난 뒤 그 수업에 100점짜리 극본을 가져오던 친구가 드라마 극본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돼야 할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다. 그 애가 쓴 시놉시스는 다른 모든 아이들의 것과 달랐다.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꼭 보고 싶게 만드는 글이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재능 있는 친구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게 보통인. 내가 졸업 후 작은 잡지사에 출근하게 되었을 때 엄마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래서 방송국은 언제 갈 기가? 하고 물었다. 엄마는 내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니 최소한 뉴스에 나와서 KBS 뉴스 김신지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거 우리 애가 만드는 거잖아 자랑할 수 있게끔 엄마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의 감독이나 작가쯤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네 그냥 방송국 다닌다 하면 안 되나? 많이 다르나?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부모가 보았을 때 별다른 것이 되지 못한 삶을 사는. 70점짜리 재능은 잘하지 않았고 별다른 것이 되지도 못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을 품고 둥둥 떠다녔던 것 같다. 쓰는 일을 좋아하지만 늘 한 발짝 물러선 자세로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까 고민하기도 했고 그래도 넌 좋아하는 일 하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 앞에서 변변한 매력 발산도 못하고 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이 짝사랑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난 뒤 내가 다음 묻히란 이런 세계다.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무엇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세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하다와 되다를 혼동하는 데서 온다. 어느 독립영화 감독을 인터뷰할 때다. 보통은 영화를 하고 싶으면 시험 쳐서 영화과 진학부터 하던데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덜컥 월세 보증금 빼서 영화부터 찍었냐고 물었다. 그 사람들은 영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거겠죠.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되고 싶어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공한 누군가를 동경하면서요. 이숙명, 혼자서 완전하게 중에서. 25에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가
신세한탄하며 매일 글쓰기로부터 도망치던 내 책상 앞에 붙여주었던 쪽지가 있다. 작가란 오늘 아침 글을 쓴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세계였다. 단지 오늘 아침 일어나 글을 쓰면 되므로. 물론 늦된 내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의 일이었지만, 그리하여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매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동네 수영장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3번 수영 연습을 빠지지 않고 가는 것. 그래서 자유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을 마치고 만족감 속에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대단한 성취를 쫓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와 약속을 하고 조용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되다와 하다를 혼동하지 않으면 70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건 성공 여부가 아닐지 모른다. 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하고 싶어서인가 하는 것.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되려는 욕심이지 좋아하는 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일도 인생이니까. 3월의 어느 주말 수목원에 다녀왔다. 친구가 무려 1년 전에 선물로 준 수목원 입장권이 3월 31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모처럼 때를 놓치지 않을 참이었다. 도로는 주말답게 붐볐다. 집을 나선 지 2시간이 지났건만 거북이 운전으로 반도 못 온 상황이었다. 꽃도 안 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뭘 보러 집을 나선 걸까? 애꿎은 나들이개 탓을 하며 보조석에 앉아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다. 이렇게 막힐 줄 알았으면 그냥 하루 연차 쓰고 평일에 갈걸. 아니, 그냥 집에서 쉴걸. 공짜 티켓이 뭐라고. 집에 있었으면 지금쯤 몸도 마음도 아주 편했을 텐데. 오랜만에 놀러 나선 길이 꽉 막히니 출발한 것부터가 후회스럽고 눈앞에 보이는 웬만한 것은 다 원망스러웠다. 막히는 차들 사이사이를 누비며 뻥튀기를 흔드는 손길도, 앞차에서 흘러나오는 쩌렁쩌렁한 노랫소리도, 찌뿌듯하게 흐려지는 게 곧 비를 쏟을 것 같은 하늘도. 망했다. 다 망했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럴 땐 후회를 입 밖으로 내뱉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후회하게 만드는 게 내 특기다. 괜히 나왔다. 그치?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진작 하자고만 했었어도. 그냥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3시간 걸리는 것보다 지금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의 2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내 자아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에라도 우겨 넣을 수 있는 크기가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던 강이 말했다. 괜찮아. 가는 길인데 뭐. 이것도 여행의 일부라면 일부지. 강은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한다. 수시로 기우뚱거리는 나를 대신해 시소 위에서 그때그때 앞으로 2칸, 뒤로 1칸씩 옮기며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들. 듣고 나면 늘 이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말을.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을 출발해 막히는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이 3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강의 말을 곱씹는 동안 생각했다.
이 3시간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고. 지금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나의 주말, 나의 토요일이었다. 엄연히 내 인생의 3시간이고.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언제부턴가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힘들어하게 되었다. 그건 아마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일 거다. 예전에 나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시간을 그 나름대로 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자꾸 비좁아진다. 어쩌면 과정보다 도착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른이 되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목적지에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인생을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날들을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라 치부하지 않는 것. 내게 필요한 건 그런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삶의 시간이 다 그렇다. 대학에 합격하기 전, 취업하기 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어 놓고 그 전의 시간을 다 준비 시간으로 여기면 우리 앞에 촘촘히 놓여있는 시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출퇴근하며 입버릇처럼 빨리 토요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평일은 인생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그건 참 이상한 말이다. 그럴 때 우린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주말에 도착하기 위해 버리는 날들,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싶은 벌칙 같은 시간. 행복한 순간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까워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식으로밖에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게 아닐까? 그 외의 시간들을 하찮게 대할 때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인생인데도 그동안 숱한 평일을 인생에서 지우며 살아오고 있었던 나처럼. 물론 삶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있다. 기다리거나 견뎌야 하는 시간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잎을 다 떨군 나무에게 겨울은 버리는 시간일까? 벚나무는 꽃이 지고 난 뒤 사람들이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주는 나머지 3계절을 버리며 살까? 그렇지 않다. 나무는 나무의 시간을 살 뿐이다. 벚나무는 한철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인생은 수많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 그 주말 나는 꽉 막힌 도로에서 봄의 한나절을 지켜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제철이란 알맞은 시절로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하여 풍요로울 때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도 한 철이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나면 수박은 싱거워진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타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등 때의 중요성을 얘기하곤 합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